안녕하세요. 친절한 약사 양미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 또래 환자분인데요. 제가 올해 49이 됐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만 50세 폐경이 주로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한 51세나 보통 보면 한 52세 정도 폐경이 되는 것 같아요. 완경이라고 하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만으로 한 46세 정도 때부터 이 생리가 좀 불규칙해지고 안 오기 시작하더니 폐경이 확실하게 됐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한 8개월 이상 안 오면 폐경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막 몸에서 갑자기 그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이런 열 조절도 잘 안 되고요.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땀이 났다가 추웠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잠을 깊이 잘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함을 막 호소하셨던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더 40대 초반부터 자궁에 근종이 있었고요. 그 근종 때문에 사실은 생리통도 있었고, 그리고 좀 질 분비물도 좀 많아서 생리대나 그 팬티라이너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했던 환자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에요. 에스트로겐이 많으면 생리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그 폐경이 될 때까지 거의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한 70%까지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 많은 거는 오히려 에스트로겐 많으신 분들이 어찌 보면 폐경을 좀 더 빨리 맞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잉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산되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분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요.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면 결국은 폐경이 되는 거라는 거 제가 여성 질환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여성 질환편에 한번 가셔서 다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 부족이 어떤 호르몬이냐, 에스트로겐 부족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분은 근종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아토피도 앓았던 환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토피를 치료했던 환자인데 지금도 이제 저한테 많이 질문도 하시고 잠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폐경을 인정하신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물론 뭐 몇 년 정도 좀 빠르게 오는 걸 질병으로 인지할 수는 없지만 노화가 좀 빨리 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무엇을 드렸냐면 항상 안색이 좀 혈색이 없으세요. 물론 혈액 검사상에서 빈혈 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철분제하고요. 두 번째는 프리팸이라는 프로게스테론을 좀 생성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제제를 드렸어요. 근데 물론 뭐 바로 생리를 다시 하고 월경을 다시 할 거라고 꼭 기대해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그런 불편한 환경들에서 프로게스테론 분비를 조금 늘려주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의 그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제가 임상 자료나 도표를 만들어 드리는 게 있어요. 참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요때 관리를 해야 되는 건 폐경기 즈음에 사실 에스트로겐 관리보다는 프로게스테론 관리를 미리 좀 해주면 더 좋고 완전히 폐경이 딱 진단이 됐을 때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프로게스테론과 프리페밍과 철분제를 같이 드렸는데 한 달 정도 복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사실은 8개월 정도 생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생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풀피면 제제를 복용을 했는데도 별반 뭐가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리통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생리가 다시 시작을 하고 또 다음 달에 또 다시 또 정상적인 생리를 시작을 했다고 저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주셔서 제가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갱년기를 처음 맞으신, 너무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너무 시간이 지나면 병원에서 처방받는 정말 합성 에스트로겐,
뭐 이런 것들 좀 강력하게 쓰면요, 사실 생리를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작은 근종이 있었다거나 내막증이 있었다거나 기본적으로 생리통이 있었다거나 내 몸에 에스트로겐이 오버돼가지고 과잉돼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에스트로겐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게 되면 반드시 유방암에 대한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하셔야 되고 검사까지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과연 우리가 삶의 질을 좀 올리기 위해서 유방암이라는 그런 무서운 질병까지를 감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저는 뭐 제가 그쪽으로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영양소로 그리고 부작용 없는 제재로 내 몸을 관리하고 좀 더디더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기다려보는, 네,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생리를 시작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금방 생리를 할 수 있지만 내 몸에서 뭐가 부족한지 뭐 때문일까라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맞는 영양소 관리로, 네, 제가 추천을 해드려서 지금 새롭게 생리도 하고 월경도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데 예전에 비해서 생리통도 오히려 더 없고요. 그리고 생리혈도, 네, 깨끗하고 맑은 혈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네, 제 영상 올립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다 뭐 철분제나 뭐 프리페민이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 환자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제가 해드린 거고요. 좀 다른 케이스면 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좀 다른 오메가3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해독이 좀 다른 유산균이 거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원인을 찾아서 개선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